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요시다 켄지, 일본인인데요. 서울 특파원입니다. 재팬 포워드라는 언론사의 서울 특파원인데요. 제목이 외신 기자인 나도 계몽되었다. 한국 법치주의 붕괴 우려한다. 뉴데일리에 특별 기고를 했는데요. 일본인 기자의 양심 고백, 이런 제목으로 특별 기고했습니다. 부제목을 보니까요. 계엄의 비판적 글 많이 썼다. 김병주, 문정인, 송영길 좌파 인터뷰 등, 조갑재, 정규재 등 탄핵 찬성 우파 인터뷰 등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를 다뤘죠. 읽어보면은 주한 외신 기자가 특별한 글을 보내왔다. 주인공은 일본 산케이 신문 산하 유력 영자지인 재팬 포워드의 서울 특파원 요시다 켄지 기자. 21년부터 한국 관련 뉴스를 영어로 보도하는 그는 한국어문 구사에도 아주 능하다. 미국 윌리엄 앤 메리드에서 정치학 전공했다. The Diplomat, 아시아 타임스 등 영자지는 물론 일본의 주간 신초, 월간 하나다에도 활발한 기고 활동을 하고 있다. 모든 제목과 논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필자는 그날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잠시 깨어보니 편집장으로부터 긴급 취재 요청이 이메일이 와 있었다. 편집장은 한국의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에 매우 긴박한 어조로 혹시 북한이 침공한 것 아니냐? 며 메일을 보냈다. 필자는 즉시 언론사의 속보와 외신 기사를 확인하고 아는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상황을 대략 파악하고 나니 편집장이 왜 그토록 급박했는지 이해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문에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며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는 12월 3일 계엄령에 대해 초기에는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이번 사태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위헌, 위법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여겼다. 단 다른 정치적 수단을 모두 고갈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을 투입한 것은 정치적 오판이라 생각했고 12월 7일자 영문 칼럼에서도 이와 같이 평가했다. 그런 흐름에서 필자는 사태 발생 이후 줄곧 계엄령에 비판적인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인터뷰해왔다. 예컨대 처음 만난 인물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으며 이후 김병주 의원, 문정인 교수, 정규대 대표, 조갑재 선생, 구로다 카즈히로 기자,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등과도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러던 와중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고 공수처를 비롯한 여타 수사당국에 의한 내란죄 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때부터 야당의 독주와 수사기관 간의 영역 다툼 등 다소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기자로서 중립적인 입지를 유지하며 한국의 사법부가 제 기능을 다할 것이라 믿고 기사와 인터뷰를 실어 나갔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로부터 약 보름 뒤인 30일 공수처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 서부지법은 이튿날 9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영장을 발부했다. 새해 첫날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법치주의 붕괴를 보다. 애초에 수사 및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영장 판사 쇼핑까지 해가며 난동을 부린 것에 모자라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형사소송법까지 위반하며 이에 동조한 영장 판사를 보고 한국 법치주의의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절감했다. 안타깝게도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이후 서부지법의 두 판사가 2차 체포영장과 체포연장 신청을 각각 허락했고 1월 26일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서부지법의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거라 믿었던 서울중앙지법조차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체포 적부심을 묵살해버렸다. 그러다 지난 1월 19일 법원의 법치 파괴적인 행위에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필자는 지난해 한 영문 매체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 같이 유혈 사태나 폭력적인 분쟁이 없기를 바란다는 칼럼을 실은 바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혼란이 가중되는 전국 속에서 서부지법 습격이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현재 관련자 63명이 기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폭력적인 시위와 언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날 그 일을 벌인 사람들의 격분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들은 눈앞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상을 목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 법원에 몫이겠지만 적어도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에 대해 심정적으로 공감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 63명은 국민을 대표해 불의와 맞서 싸운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금한 공수처, 그리고 그 불법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편승한 검찰과 법원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과 진배없다. 오동훈 공수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의 판사들은 애초에 전면전을 벌일 각오로 이 판에 뛰어든 것 아닌가. 밥 먹듯 대통령 탄핵하는 나라. 필자는 2차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며칠 뒤 한국의 한 보수 지식인과 저녁을 함께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한국은 왜 대통령 탄핵을 밥 먹듯이 하는가? 돌아온 답변은 놀라웠다. 그는 한국처럼 대통령 탄핵이 쉬운 나라가 어디 있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게 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이 짧은 헌정 역사 속에서 국회는 이미 3명의 대통령을 탄핵했고 이 중 1명은 파면까지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00번 양보해 국회 탄핵은 정치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적어도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보면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본인들의 자체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못 지키는 법관들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타인의 행위가 위헌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어느 종편 평론가는 공정하지 못할 거면 최소한 공정한 척이라도 하라 했다. 그런데 대체 얼마나 편파적인 판결을 예고하고 있기에 공정한 연기조차 하지 못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고작 8명의 법관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윤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다면 과연 누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중립 지키겠지만 인간으로선 더 이상.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과 협력한 홍장원과 곽종근을 중심으로 내란 프레임이 형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탄핵 공작이 시작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필자 또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더 일찍 이 공작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자신이 한심할 따름이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반격의 서막이 분명히 열렸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스스로 불의와 불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30 세대를 비롯한 보수 지지층이 더욱 결속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12.3 계엄 사태를 겪으며 스스로 계몽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필자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 기자로서 앞으로도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겠지만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한국의 법치주의 붕괴를 방관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와 여타 사법기관들은 명심하길 바란다. 당신들의 헌법 질서를 무시한 일련의 법치 파괴적 행위는 한국의 우방국인 일본에서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음을 말이다. 훌륭하네요. 이 기자. 외신 기자가 한국의 이 현황을 이렇게 제대로 파악했다는 데 대해서 놀랍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자기가 반성하고 뒤늦게 알아서 이제 미안하다는 이런 표현까지, 그런 뉘앙스에 자기 고백한 걸 보면 또 놀랍습니다. 일본인 기자의 나도 계몽되었다는 양심 고백. 나는 이래서 선진국입니다.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착각들 하는데 돈은 선진국이에요. 돈. 뭐 건물들 선진국이죠. 뭐 따라부시고 리모델링하고 사람들의 패션 뭐 옷 잘 입죠. 골프장 가면 뭐 기가 막혀 그냥. 저는 뭐 골프 끊은 지 옛날이지만 테레비로 보거나 골프장 근처 가면은 골프 친다고 카트 내리고 뭐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그런 건 선진국이죠. 스키장 가보세요. 또 스복이 얼마나 또 아주 명품에 활용한지. 그거 선진국이에요. 자동차 보세요. 벤츠, BMW는 막 천지백깔이고 롤스로이스,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 뭐 부카티, 뭐 심심치 않게 봐요. 선진국이죠. 그런데 의식 수준, 문화 수준, 그다음에 양심 수준, 도덕 수준, 선진국 아니에요. 멀었어요. 특히 정치권, 이건 뭐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요. 그런데 일본은 선진국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저를 또 친일파라고 그러대. 저 대놓고 친일파입니다. 일본과 친하자는 쪽이에요. 일본과 협력해서 우리도 선진국이 되자는 쪽이에요. 돈만 선진국이 아니라 의식 수준, 문화 수준,
가치관, 도덕 수준 이런 게 선진국으로 되길 원해서 친일파입니다. 기자 훌륭한데요. 우리 한국에도 이런 기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조중동에서 내가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가 외면했는데 부끄럽다. 데스크가 취재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목군형이 포도청이라서 내가 의심은 갖지만 내가 취재 안 했는데 부끄럽다. 이러면서 잘려도 좋으니 내가 폭로하겠다고 신문에서 안 실어주면 조중동 기자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자기 블로그라든가 아니 뭐 개인이 쓴 거를 이런 SNS 많잖아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올릴 때 많잖아요. 그렇게 올리면서 이런 양심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계몽되었다.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윤 대통령에 계몽되었다. 부정선거를 눈 감은 기자로서 반성한다. 이런 양심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 일본 기자는 굳이 한국 독자들한테 양심 고백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나라니까.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아네요. 근데 자기가 너무 일방적으로 인터뷰하고 취재하고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파랍시고 조갑재, 정규재 같은 분들 취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부정선거가 없다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계엄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타트는 부정선거에부터 스타트가 돼요. 부정선거를 아는 사람은 이 계엄을 잘했다고 해요. 근데 부정선거를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잘못 아는 사람들은 이 계엄 왜 했지? 내지는 대명천지에 무슨 계엄이야. 그리고 계엄 잘못됐다고 그래. 그런데 이 외신 기자인 이 요시다 켄지 기자 처음에는 조갑재나 정규재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존경받는 우파 오피니언 리더인 줄 알았겠죠. 경력은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인터뷰 듣고 하니까 부정선거도 없고 윤 대통령은 계엄을 잘못했다. 이렇게 오해했겠죠. 근데 쭉 취재를 하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탄핵 찬성 우파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고 뭐 좌파 잘못됐다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나도 계몽되었다. 양심 고백하겠다고 기고를 한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 보수 우파 신문으로 유명한 뉴데일리에 조중동이 아니라 이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도 좀 그런 양심 있는 기자가 양심 고백하는 칼럼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 조중동에서. 거기에 안 실어주면 잘릴 거 각오하고 블로그에 또는 우파 신문 있잖아요. 아시아투데이나 이런 뉴데일리나 FN투데이, 스카이데일리, 자유일보 이런 데 기고하거나 이봉규 TV에 출연 요청하면 이제 웰컴이죠. 그런 기자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나요? 아니야. 있을 거예요. 우리도. 제가 요즘에 뭐 이봉규 TV 보신 분들 알지만 일본어로 자막 달고 방송을 몇 개 내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문,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쓴 편지 등등 해서 계엄에 대해서 정당성을 일본 사람들도 알아야 되겠다 하고 올렸어요. 왜냐하면 국제 여론이라도 환기시키려고. 한국이 이거 잘못돼 가고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한국의 법원, 검찰, 경찰이 무도하게 법치를 짓밟고 있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붕괴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옳았다. 이거를 국제사회가 알아서 사이드에서 공격이 들어오게끔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끔 유엔군이 우리 6.25 때 구해줬듯이 우리나라를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우리 우방국인 일본과 우리의 혈맹인 미국이 구해주길 바라면서 미국에다가 이런 걸 하는 데는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일본어로 하는 데가 없어서 제가 일본어로 자막 달고 또 일본말로 또 서문도 제가 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본인 기자의 양심 고백 요시다 켄지 기자 고맙습니다. 이게 큰 물줄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외신 기자들도 이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도 좀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왜냐면 저도 일본 방송에서 세 군데나 저를 인터뷰했어요. fuji-TV, 아사히-TV, 그 다음에 동경 TBS-TV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들이 잘 모르더라고, 이 계엄에 대해서. 이 요시다 겐지 기자처럼 생각한 거야, 처음에. 계엄이 잘못됐다? 부정선거가 없는 쪽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암만 제가 설명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로 번역된 방송을 몇 개 우리 이봉규 TV에서 내보낸 거예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저는 저대로 제 달란트를 활용해서 윤 대통령의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면 돼요.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군이 있고 공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정보사령부가 있고 그 다음에 예하부대에서 기갑부대 아니면 보급을 해주는 보급대도 있고 있잖아요. 간호병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집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회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병 군대들이에요.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영문으로 번역해서 외국에 알리는 분. 저는 또 일본어로 번역해서 또 일본에 알리고. 이게 총화가 돼서 이제 물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법치주의를 살려야 돼요. 한국의 법치주의 붕괴된 거 살려냅시다. 살려냅니다. 이번 3.1절이 분기점이에요. 3.1절 날 그냥 다 광화문으로 나오셔서 그냥 다 때려 엎읍시다. 그렇다고 폭행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인원수로다가 그냥
압도적인 인원수로 그냥 없는 거예요, 나라를. 그게 혁명입니다. 계몽 다음엔 혁명이죠. 비폭력, 그리고 인원수로 혁명이 되는 거. 3.1절 기대합니다.